서울과 수도권 등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경보가 계속되면서 오늘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천안의 대형 호텔에서 불이나 호텔 직원 1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호텔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에 나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 진영 내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의 입당에 다른 당권자들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경제인 130여 명을 초청해 대화할 예정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혁신과 고용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고농도 미세먼지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도심은 비교적 가까운 건물의 윤곽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13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7배에서 8배가량이 높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14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농도가 7배가량이 높은데요.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중부지방도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중부지방부터 미세먼지가 약화하겠고요. 내일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노약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2017년 2월 제도 도입 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서울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 출력이 80%로 제한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벌써 사흘째입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과 40분의 1 이하의 미세한 입자로 폐렴과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선식 등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훨씬 해로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폐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심뇌혈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비만과의 관련성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과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건강관리에 더 주의해야 하고 호흡기와 심혈관, 전식질환자는 증상이 악화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의 한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호텔 직원 1명이 숨지고 수수께끼와 소방관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건물 사이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 21층 꼭대기층에서는 사람들이 창문밖 난간에 서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검은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났고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주변에 건물들에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쪽 라이스 쪽을 가서 바라보니까 불길이 그때 솟아오르는 걸 봐서 그 시간이 한 2, 3분. 소방본부는 불이 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투숙객을 포함해 4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를 신고하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던 호텔 전기관리팀장 김모 씨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봤는데 수화기 들고 막 사람 구한다고 뛰어다녔대. 그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누군가 있으면 구하려고 그랬겠죠. 불은 4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소방관 4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관 등 모두 1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남자가 9, 여자가 10명이고 중증 환자는 저희들이 계속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그 기관 삽관이 2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은 있어도 혈압이 좀 떨어지고. 소방본부는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 남아있는 열기가 잦아들고 유독가스가 빠지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불이 난 호텔에서 간신히 구조된 사람들은 안내 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측의 대피 안내가 적절했는지 또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객실 손님들은 전화로 화재 사실을 안내받아 상대적으로 대피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 2층에 있던 식당 직원들은 화재 대피 방송이나 소방 벨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기가 차는 걸 눈으로 보고서 헐레벌떡 대피했다는 겁니다. 비상벨도 안 울리고 방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불이 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려고 소화전 발신기를 눌렀는데 경보가 안 울렸다고 말한 이도 있었습니다. 들으려고 하려고 직원이 한 여자분이 두드렸는데 그게 벨이 소리 안 났어요. 화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직원도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화염과 연기가 쏟아져 들어와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불나고 연기 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닫았을 때가 내가 미사증으로.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지하 1층 열기가 너무 심해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열기가 세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저희들이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서. 경찰과 소방본부는 호텔 측 대피 안내가 소방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소방시설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첫 조사 때와 달리 이번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11시간이 넘게 걸린 이번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통진당 재판 관련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지난 11일 첫 소환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거나 실무자급에서 한 일이라며 검찰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 방침에 따라 조서 열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검찰에 다시 나와 2차 조사에 따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할 예정이며 검찰은 이때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의혹 등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 엔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낚시꾼을 태운 채 바다를 표류하던 선박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상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처마 밑에 주차된 차량의 앞쪽이 흰 연기로 자욱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불길을 잡아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엔진룸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차량은 2005년식 투싼이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2층짜리 상가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가 2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50대 주민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상가에 있던 석유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장과 승객 등 8명을 태우고 표류하던 3톤급 낚시 여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어제 오후 4시쯤 시흥시 시화조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승객들을 구조정에 무사히 옮겨 태우고 낚싯배는 오이도 선착장으로 예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일산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119 소방대가 장비를 이용해 문을 열고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YT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요. 신 씨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신유용은 내 방 청소를 하러 와라라고 돼서 저는 바로 식사를 마치고 갔었고 청소를 하러 갔었고 그때 그 코치의 방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도 인생이 정말 끝나버린다는 두려움이 컸어서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고 현역 최정상급 선수고 공인이라면 공인인 분인데 이렇게 용기 내준 거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용기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시의 폭로 이후 대한유도회는 이번 주말에 해당 코치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도회는 지난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대한유도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코치를 영구 제명하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도회는 지난해 말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신모 씨의 외로운 법정 투쟁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저희도 어떤 징계를 섣불리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규정상으로는요.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협회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유도회가 그동안 두 손 놓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체육계 첫 미투 폭로로 1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체조계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여전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기관들의 대답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체적인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 협회나 체육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그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하고 실제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이 형사사법당국이 수사를 해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협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지금처럼 협회에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없다면 어렵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도 시간 속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문자 복원과 빙상장 수사 등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의혹을 담당한 특별수사팀이 지난 11일 태릉선수촌 빙상장을 조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은 물론 빙상장이 아닌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1일 날 금요일 날 왔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보안 유지를 요청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여러 대를 압수한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 한 대를 제외하고 1차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복원된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사이 대화 내용 중 진술된 성폭행 정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 선수가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 전 코치 측이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위해 동료 선수 등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쯤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코치 측은 언제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조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폭로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드러난 일은 물론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피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를 개선하고 체육계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보수 진영에선 유력한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앞두고 정치권은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황 전 총리가 한국당을 장악하면 수구 보수 원형으로 돌아갈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게 되면 수구 보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내심 반가울 수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상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전 총리를 몰아세우는 동시에 한국당까지 반성 없는 보수 정권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해 당권에 도전할지 한국당 잠룡들의 행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전당대회 불출마를 여러 차례 시사했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이 또 쏟아졌고 위원장님이 그 전당대회 출마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하시는 우리 사무총장 대답하십시오. 홍준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 입당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당권 도전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거는 나는 큰 의미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선자리에서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친박계 내부의 분열 조짐도 엿보입니다. 대표적인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은 황 전 총리에게 표가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비판했는데 반면 윤상현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입당을 계기로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력한 보수진영 대권주자의 등판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에 황교안 전 총리의 향후 행보 하나하나에 당분간 상당한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구구농객 지만원 씨 논란 등으로 지연돼 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넉 달 만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추천된 위원들 역시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한 줄의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은 한다라면 우리 5월 전체를 갖고 농락한 거죠. 한국당은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한국당 지도부를 만난 5월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광주 항쟁의 가치를 왜곡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에 정말로 진상규명 할 의지가 계신가, 있으신가, 참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추천한 위원님들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은 조사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특히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까지 받았고 차기환 전 판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는 물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가 돼야지 그 진실을 은폐하는 또 왜곡하고 은폐하는 위원으로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 대한 최종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5.18 시민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위 최종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아침 8시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는 추가 증명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경제인 130여 명을 초청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사의를 벌 예정인데요. 혁신과 고용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등을 포함해 대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합니다. 자산 순위 25위 이내 대기업 중에서 한진과 부영, 대림 세 곳은 빠졌는데 갑질 논란 등 여론과 재판 진행 상황 등이 고려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중견기업에서 39명이 참석하는 등 기업인 13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신년회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세대 교체된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간담회도 동행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도 삼성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반 전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호프타임을 가졌을 때처럼 혁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굳이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소상공인 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의 만남도 준비하는 등 올해 혁신과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동물구호단체 케어가 유기동물들을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원을 끊겠다는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락사 의혹을 받는 동물구호단체 케어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일부 직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저희도 논의하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체 측이 안락사를 벌인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사무실에는 2분마다 한 건꼴로 후원을 끊겠다는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사무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장시간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박 대표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적 대응과 해명을 위한 자료 검토에 몰두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폭로 가운데 일부 왜곡이 있다며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사퇴는 의혹만 키울 뿐이라며 거취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서 좀 오해가 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상습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케어 임원진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규명과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국내 최대 해수 담수화 시설이 가동을 멈춘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포함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시설인데요.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루 최대 4만 5천 톤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5만 명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설비를 짓는 데 들어간 돈만 세금과 민간자본 등 2천억 원에 달하지만 1년 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돼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고리원전 근처 바닷물을 끌어 쓰다 보니 안전성을 문제 삼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물 공급 판매처 없이 한 해 유지 관리비만 30억 원 넘게 들자 시설의 위탁 운영사가 인력들을 철수시킨 겁니다. 소수 직원만 남아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할 뿐 담수를 생산하는 핵심 장비들은 모두 멈춰 있습니다. 설비의 재가동이 결정되더라도 적어도 석 달 이상 설비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단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가동 중 정비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가동에 큰 기술적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해수 담수화 설비가 멈춘 지 1년이 넘었지만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사 인력이 철수하자 정부의 책임을 떠넘겼던 부산시는 1년이 넘도록 대책을 찾는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수화 설비에서 나온 물이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완공 5년째 멈춰있는 2천억 원짜리 설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금 낭비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어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45살 최모 씨와 펜션 운영자 44살 김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8시간 넘게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과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서 문건 작성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을 담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 대리인을 통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백 비서관은 자신이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주장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가 일부 정치인과 인기 연예인들에게 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학위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계호 농림식품부 장관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학위를 지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김상돈 현 의왕시장은 시의원 시절이었던 2005년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의왕에서 나주까지 300km 가까운 거리도 거리지만 시의정 활동과 수업이 겹치는 날만 13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학점은 물론 졸업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연예인도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이 많은 B2B 멤버 육성재와 서은광은 수업에 나타나지 않고도 역시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룹 비스트의 전 멤버 윤두준과 이기광, 용준형, 장현승과 포크송 가수 추가열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은 예외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고 장학금까지 챙겨주며 학교 홍보에 활용한 덕이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자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여수 부시장 재직 시절 대학원에 다녔던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갔습니다. 이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수에서 광주까지 1시간 40분 거리를 통학했다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찍 제때 가셨어도 문제입니다. 가셨어도 문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끔 지각도 하고 또 그게 학생이 4명이 전부 직장인들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모이면 좀 커피도 한잔하면서 늦게 시작도 하고 그렇게. 동신대에 이어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해마다 잡음을 내는 체육특기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10대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영상이 SNS에 먼저 공개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에 가려졌던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테이저건이 불량이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에 이곳에서 19살 한모군과 18살 박모군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겁에 질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이제 모르는 정말 일촉즉발 같은 상황이었죠. 급기야 한 군이 흉기를 휘둘러 박군을 다치게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흉기를 든 한 군에게 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맞지 않자 한 군은 그대로 인파 속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 없이 한 군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부연 설명 없이 SNS에 먼저 공개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테이저건을 쏘기까지 머뭇거렸고 테이저건이 불량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량이고 이게 아니고 침 2개가 다 맞아서 계속 꽂혀 있어야지 작동하는데 이 친구가 몸을 안쪽 비틀면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한 군과 박 군은 이미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 흉기 난동에 앞서 두 사람은 공영주차장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박 군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싸움을 벌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3회에 걸쳐서 마트 등 그런 상점을 대상으로 약 5만 원 상당의 절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군에 대해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경보가 계속되면서 오늘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천안의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 호텔 직원 1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호텔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에 나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조만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파상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결국 양질의 킬러 콘텐츠 확보가 관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가 25일부터 공개하는 첫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로 회당 평균 제작비는 다른 국내 드라마 회당 제작비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는 예능인 범인은 바로 너 시즌2를 비롯해 올해도 오리지널 작품을 줄줄이 선보입니다. 지난해 공개한 유튜브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K-팝의 드라마를 입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등 K-팝 콘텐츠를 선보였던 유튜브는 올해에도 관련 콘텐츠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며 국내 콘텐츠 제작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의 국내 시장 잠식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OTT 업계에선 가입자 확보가 관건인 만큼 킬러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 투자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OTT 경쟁이 심화될 때 그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컨텐츠 차별화가 플랫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투자 경쟁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월트 디즈니와 애플, AT&T까지 글로벌 OTT 시장에 뛰어들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날림 통계를 발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心からお詫び申し上げます。 정부의 중요한 통계가 날림으로 수집돼 발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당 장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문제가 된 통계는 매달 조사에 발표하는 근로통계, 실업과 산재급여, 유족연금 등을 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각종 경제정책의 지표로도 활용되고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입니다. 본래 500명 이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표본 조사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밝혀졌습니다. 더 한심한 건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5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目的とか動機とかですね、認識は引き続き調査をですね。 부실하기 짝이 없는 통계가 곧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더니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5,300억 원이나 됩니다. 国民の皆さんに不利益が生じることのないよう厚生労働省を中心に必要な対応に万全を期すとともに 지난해 세계적인 일본 제조업체들의 검사 부정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일본 정부 통계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전체의 신뢰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기간과 분담금 정상 등에 관한 EU 탈퇴 협정 등에 합의했고 이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최근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돼 거액을 배상하게 된 가스 전력 공급업체 PG&E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사당국은 2017년 10월 주내에서 발생한 18건의 산불과 관련해서 PG&E의 전선이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86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서도 PG&E의 전선이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금이 우리 돈으로 3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선인 에어랜더 비행선이 상용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략 하키 경기장만한 크기인데요. 지난 2016년 여름에 시험 비행을 선보인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크기의 비행선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길이 92m로 가장 큰 여객기라는 A380보다도 20m 더 큽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작고 하키 경기장을 꼭 덮어버릴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비행선과 달리 고정 날개와 프로펠러도 달려있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체를 안전한 헬륨으로 채워 적은 연료로도 10톤의 승객과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지상 4.9km까지 떠올라 시속 14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가능한 5일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2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What it does now, or will do, is fly point to point, a bit like a giant helicopter, taking bigger loads, longer distances, cheaper, safer, and crucially, without the same damage to the environment. 이 비행선의 제조업체는 영국 민간항공관리국으로부터 POA 생산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험 비행 성공 2년 5개월여 만에 상용 모델 생산을 허가받은 겁니다. 이 업체는 내년까지 50톤급의 비행선도 개발한다는 목표여서 관광 분야가 아닌 화물 운송에도 비행선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로마의 유명 관광지인 트레비 분수에 던져지는 동전을 두고 로마시와 가톨릭 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레비 분수에 던져지는 동전은 가톨릭 자선단체가 기부받아서 노숙자와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데 썼지만 앞으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로마시의 예산으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동전을 기부받아온 가톨릭계는 시 예산으로 귀속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가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샌드라 오는 현지 시각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24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BBC 아메리카의 킬링 이브에서 펼친 연기로 줄리아 로버츠 등 경쟁자들이 물리치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샌드라오는 앞서 지난 6일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같은 작품으로 TV 드라마 부분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파문이 커지면서 관리 감독 실패로 비판을 받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오늘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 오전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이사회 직후 새 선수촌장과 사무총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 수습에 전념하기 위해 인선 발표를 1주에서 2주 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17일로 예정된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OK저축은행이 대한항공의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개인 통산 2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며 36점을 올린 유스바니의 활약을 앞세워 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대2로 따돌렸습니다. 5연패 뒤 2연승을 거둔 OK저축은행은 삼성화재를 끌어내리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지난 10일 현대캐피탈에 패하며 1위 자리를 내어준 대한항공은 시즌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OK저축은행이 KB 하나은행을 74대 69로 꺾고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OK저축은행 단타스가 26득점에 13리바운드로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KB 하나은행의 파커는 24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달성하고도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4연패 뒤에 2연승을 한 5위 OK저축은행은 4위 KB 하나은행과의 격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3 마이크로그램, 대구와 광주도 1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보다 3배에서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곳곳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오늘로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오늘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차장도 폐쇄되고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물러가겠습니다. 대신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도에 머물겠고요. 밤사이 기온 뚝 떨어져 내일 아침은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 금세 물러갑니다. 하지만 한파가 풀린 뒤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